자, 이번 교재 페이지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1년의 계절 변화 하고 있는데, 이 계절이라는 것에 어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1년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1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갖다 이제 어떤 기준점이 음과 양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계절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월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주를 갖다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절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뭐 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년이라는 주기를, 그러니까 음양으로 구분한다면, 양의 기운은 점차 양기가 특정 지점에서 더 강화되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게 가장 음기가 강한 지점을 갖다가 동지라고 했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바로 하지까지는 점차 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양이라 놓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하지가 지나면서부터 동지 바로 전까지를 음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 주기를 가진 것은 전부 다 또는 양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기준점들을 뭘로 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체로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특정 시점의 모양이 아니라 특정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의 전과 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음양은요, 여기 점점 양기가 올라간다고 치고, 점차 올라간다 치면, 요 시점의 양기가 요 A라고 치고, 요 시점의 양기가 B라고 쳤을 때, A에서 B로 양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보면, 요전부터 요전까지 가는 가운데 증가 포인트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양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쭉 높이가 있고, 어떤 여기가 이제 음양을 구분할 때, 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요 부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면요,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에서 저쪽은 높이는 양의 위치에 있지만, 요 바로 전점과 다음 점을 연결할 때, 요 지점은 양기가 점차 줄어드는 단계, 즉 여기서 음기가 더 강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점을 음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하지에서, 여기가 하지라고 놓고 여기를 동지라고 놓으면, 하지에서 동지, 요 사이에서 하지부터 동지까지 떨어진 요 사이는 음의 기운으로 놓고, 여기 동지부터 하지까지 올라가는 기운은 양의 기운으로 놓을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음양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과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업무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요, 뭔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쪽의 일을 잘하고요.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요, 뭔가를 시작하고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음양으로 따질 때는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양이 점차 증가하느냐, 음이 점차 증가하는 기준을 따라서 음양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똑같은 1년이지만 음양이 아니라 나는 다른 쪽으로 한번 얘를 나눠보고 싶다. 그러니까 양에 속하는 것을 춘이라고 하고요, 춘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에 속하는 걸 추와 동으로 놓을 수 있죠. 여기에 장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춘하, 추동으로 음양을 1년을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자, 월로 따져볼까요? 자, 춘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춘, 하, 추동에 해당되는 인묘진이 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는요, 사, 오, 미가 되겠죠. 여기는
신, 유, 술, 해, 자, 축이 춘하, 추당을 1년을 갖다가 월 단위로 구분한 것이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주로 나눈다 하면, 이게 주로 나누는 것도 이제 요즘은 이제 1년 이퀄 52주로 나누는 것도 어떤 주 단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거 갖다가 뭐 전반기와 반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분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반기로 나누는 경우는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데요. 상반기는 보통 양력으로 1월부터 6월까지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는데, 요 기준은 주로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를 수립하거나 특정한 어떤 사회적 지표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요걸 쓰기도 하고, 또는 결산을 할 때 그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게 할 때 기준점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는 기업에 따라서는 상반기를 또 반으로 나눠서 1, 4분기, 2, 4분기를 놓을 수 있고요. 하반기는 3, 4분기, 4, 4분기로 구분하면서 분기별로 목표점을 제시하고 그 목표점의 실행 여부,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대로 쓰기도 많이 합니다. 이건 주로 정부와 기업에서 좀 많이 쓰는 1년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어떤 고전을 보면 그 후라는 글자를 후라고 하는 구분 단위가 있습니다. 후는요, 거의 약 5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일은 뭐냐면 날씨가 변하는, 관찰해보니 날씨가 변하는 기본 단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관찰해보니까 약 5일을 중심으로 해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날씨가 조금씩 변한다는 걸 사람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그 균일점이라고 유지할 수 있는 5일 단위를 1후로 놓은 겁니다. 그럼 1년이면요 거의 72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세분해서 날씨를 쪼개는 단위가 되고요. 절기는 뭐냐면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어떤 그 궤도를 갖다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이 있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하지점이 되죠. 그러니까 요 북이 있는, 여기서 보면 단위 면적당 햇볕에 내리쬐는 양이 굉장히 제일 높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하지점이 되고요. 요 정반대가 동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 요 가운데가 춘분이 되고요. 요 반대편이 추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분.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를 얘를 갖다 24개로 쪼갠 것, 절대적으로 쪼갠 것, 얘가 절기가 되는 겁니다. 24절기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요 절도 있고 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과 기가, 그러니까 24개의 어떤 공전 구간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같은 비슷한 기후를 갖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한 겁니다. 즉 대체로 보면 하나의 절 또는 기에는요 3개의 후가 들어가야 됩니다. 3개의 후가 들어가죠. 즉 하나의 이 절기 곱하기 3을 하면 72 후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24절기가 나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1년이라고 하는 주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에 맞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달력은요, 그러니까 월과 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도 이 달력을 중심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특히 이제 다른 것들 이건 일상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기준점들이고요. 사주에서는 절기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자, 절기는요 달력과 비슷하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다시 보십시오. 자, 사주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은요. 사주에서 채용한 것은 절기입니다. 자, 절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태양이 있고 여기를 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라서 하지, 동지, 춘분, 추분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쭉 지구가 돌아간다면 얘를 전체를 균일하게 24등분하는 것을 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절기와 달력의 차이를 해서 나오는 몇 가지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주에서는요, 인월, 사주에서는 12개의 달을 자, 축,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해로 12개의 달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얘는 지금 절기입니다. 절기에서 잘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 대설부터 24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설부터 시작해서 동지까지가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동지를 넘어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동지에서 쭉 여기 약 15일이 지나고 여기서 15일이 지납니다. 그럼 동지에서 15일쯤 지나면 소한이 옵니다. 소한이 돼서 15일이 지나면 대한이 오고요. 대한에서 약 15일이 경과하면 이제는 인월로 갑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는 거죠. 입춘에서 15일쯤 경과하면 우수가 됩니다. 여기서 15일이 경과하면 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묘로 가면 여기서 경칩이 됩니다. 그리고 춘분이 되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청명이 되고요. 곡우가 되고요. 입하가 되고요. 소만이 됩니다. 망종이 되고요. 하지가 되지요. 소서가 되고요. 대서가 되고 입추가 되고 처서가 됩니다. 백로가 되고요. 추분이 됩니다. 수리는 한할로가 되고요. 상강이 됩니다. 해는 입동이 되고 소한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수소 요 총 나면 요게 총 24개가 됩니다. 즉 1 개의 달은요 2개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즉 대설과 동지가 각각 15일씩 머무는 거를 자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다 양력으로 이제 따졌을 때 대체로 보면 여기서 보면 자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12월 4일부터 1월 3일 정도 내외 왔다 갔다 양력으로 따지면요. 양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월은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인월은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차이는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렇게 각각의 월들이 양력으로 따졌을 때 요거 해당되는 날짜가 유사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양력은 달력 기준이죠. 또 절기는 얘는
절기죠. 근데 이 차이가 이제 어디서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절기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메운다는 것, 사주를 설정한다는 것과 달력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올해 얼마 전에 지난 입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025년에 입춘은요, 입춘은 요죠. 입춘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2월 3일 밤 11시 9분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달력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달력으로 따지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가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일이 시작되겠고요. 2월 4일이 시작되겠고 2월 5일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월 3일 날 여기서 밤 11시 9분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에 소한이 아니라 소설이 되네. 소설입니다. 수정할게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입춘 전이라는 겁니다. 요 이후에는 입춘 후가 됩니다. 근데 입춘은요, 얘는 뭐냐면 해가 바뀌는 기준이고요, 달이 바뀌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요 절기에 요 앞에 요 지점에서 요 입춘 날과 시각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바뀐다는 겁니다. 즉, 요 전까지는요, 무슨 해가 되면 갑진년이 됩니다. 2025년. 그러니까 요 해가 바뀐다는 것은 2025년 시작되는 거는요, 2025년 2월 3일 밤 11시 9분 이후부터 여기가 을사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달력으로 보면 1월 1일부터 벌써 을사년이라고 해서 새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2월달 2월 2일, 1월 25일, 1월 28일, 2월 3일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요, 2월 3일 밤 11시 9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갑진년의 생이고 용띠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때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을사년에 태어난 뱀띠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같은 날이라 해도 요 날이 무슨 말은 요 날이 정축일입니다. 요 날은 무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이요. 자, 월이 월을 볼게요. 이게 요 입춘이 바로 전까지를 갖다가 보통 인월부터 요 입춘부터 시작되는 게 월이 되고요. 입춘 바로 전에는 축월이 됩니다. 즉, 요때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 전에 태어난 사람들, 즉 25년 2월 3일 밤 11시 9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월도 요때라면 축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축월이 됩니다. 여기는 월이 무인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2월 3일 날 밤 9시 9분에 태어난 사람과 밤 9시 10분에 태어난 사람은요, 연이 다르고 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밤 9시 9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요, 갑진년의 정축월이 되는 거고요, 사주가. 또 여기 요 2월 11시 9분 이후에 태어난 11시 10분이나 11시 11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을사년의 무인월이 되는 겁니다. 즉, 요 기준은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걸 절이라고 하고 앞에 뒤에 있는 걸 기라고 하는데 절은요 월이 바뀌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월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에서 따지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지만 절기에서 말하면 절 얘는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이 절이 바뀌는 날짜에는 절이 바뀌는 날짜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경칩이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그 3월 만약에 3월 5일부터 만약에 4월 4일까지 여기 경칩이라고 치면 경칩이 만약에 낮 12시 10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날 낮 12시 10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요 이 묘월이 아니라 인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낮 12시 10분 넘어서 태어난 사람은 드디어 경칩이 지났으니까 묘월이 되는 거예요. 즉 경칩은 달력상의 어떤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이것이 태양의 궤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이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월, 일, 시, 분, 거의 초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서 이 월에 바뀌는 거를 여기 사주에서는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절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날, 그러니까 요때 2월 3일 날 요 부분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게 뭐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태어난 사람은 갑진 정축, 또 하나 요 날짜를 보니까 개묘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똑같은 날짜는 똑같겠죠. 개묘일. 그러니까 약간 그 시간이 11시 10분 넘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요 사주를 가진 사람을 A라고 놓고 요 사주를 가진 사람을 B라고 놨을 때 시간차는 1, 2분 파이죠. 많으면 작게는 1, 2분, 크게는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2시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주와 이 사주는 너무 다른 모양으로 됩니다. 즉, 요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요 사주의 장점과 요 사주의 장점을 비교해보면, 지금 요 사주의 어떤 사와 인이라는 강한 파워를 가진 것들이 재성과 상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관이 격을 이룬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은 격을 이루고 여기 재성과 상관의 힘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다시 식신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식재관이 매우 발달한 사주인 반면 이 사주는요 똑같은 이게 축월에 있을 때 걔 같은 경우는요 상당한 토의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임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 활동 기회가 굉장히 많은 반면 이 사람은 사회적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대운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대운이 거꾸로 흐를 때는요 축자 해수 월지에 따라서 축자 해술유소자 유지로 하면서 양기가 아닌 음기가 보완되면서 전방 산업의 어떤 희망은 있으나 뜻은 있으나 후방 산업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대운이 정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인묘진 사업으로 가면서 전방 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회가 얻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요 대운의 영향을 갖다 고려한 상태에서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이고, 그 이전에 어떤 절기를 중심으로 절기는 시분 초까지도 계산된다. 그 특정 점 포인트까지 정식으로 전야 후냐에 따라서 해가 바뀌고 월이 바뀐다. 또 일이 바뀌기도 일은 아니고요. 해가 바뀌고 월이 바뀐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즉 요거는 뭐다? 사주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절기는 달력과 유사하지만 같진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영상을 올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럼 2월 2일쯤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는 자기가 맨날 을사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뱀띠인지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주의 만세를 보면 용띠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뱀띠와 용띠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요 지식이 없으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뱀띠의 운세를 나한테 봐야 되느냐, 용띠의 운세를 봐야 되느냐, 그 갈등이 쌓여 있는 거죠. 그때는 용띠의 운세를 보라고 요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에서 사주가 따지면 연과 월과 일과 시를 똑같이 글자 2개씩 세워서 기둥을 세우는 걸 사주라고 봤을 때, 자, 연과 월은 어린 시절에 많이 작용되고요. 얘는 나이가 들어서 작용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주를 딱 세울 때 이 글자의 기준은 뭐다?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는 그 시에 대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페이지 82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루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요. 자, 페이지 82 페이지 보면 82에 하루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표현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목, 화, 토, 금, 수로 나눌 때 이러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하니 얘를 목기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주 아침이 시작돼서 하루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활동도 많아지고 나니 얘는 오후 전 시간에서 오후를 지난 약간의 그 업무 시간까지를 화라고 놓고요. 얘는 오후 한 3시부터 한 2-3시부터 한 7시까지, 오후 2시부터 한 7시까지를 갖다가 토로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화에서 확장된 인간관계나 활동, 사회활동들이 이때까지 지속되는 시간들이고요. 이 금은 7시부터 한 11시까지 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휴식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하루도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목은 나무가 아니다. 시작이다. 화는 불이 아니다. 확산이다. 토는 흙이 아니다. 확산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금은 돌이나 바위가 아니다. 확산된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수는 물이 아니다. 휴식과 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목화토금수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하루에 이제 그 변화를 갖다 얘기할 때 이 하루의 변화는 보통 시간의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책하고 약간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러니까 좀 예전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1980년대나 80년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 태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병원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적어놓은 아기 수첩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1970년대 이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각 가정마다 시기가 별로 없는 상태고 자녀도 여럿을 낳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낳은 시간이 몇 시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지혜를 발휘했어요. 시간은 시기가 없고 또는 더 가거나 덜 가거나 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너를 낳을 때 첫 닭이 울었다. 너를 낳을 때 뭐 돼지 죽을 썼다. 소 죽을 만들었다. 널 낳을 때 새참때였다. 너를 낳을 때 마실 갈 시간이었다.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애 낳을 때의 상황과 그때 자신의 일상에서의 돌아가는 하루 일과를 갖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태어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자연의 시계와 그러니까 생활 속의 패턴을 시간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들 기억에 첫 닭 울 때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닭이 보통 언제 오냐면요, 인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인시는요, 새벽 3시 30분에서 05시 30분 사이에 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그 지역에 따라서 첫 닭이 조금 더 일찍 우는 경우도 있지만 첫 닭 울 때라고 하면 대체로 인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시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서.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요, 좀 밤에는 그 전기가 잘 안 들어오거나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잠이 깊이 들 때가 자시와 축시입니다. 그래서 자시와 축시를 지나서 아침에 좀 깼다, 한숨 푹 잔다 해서 몇 시간 됐을까, 뭐 어두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시가 됩니다. 3시부터 05시 30분까지가 인시를 말합니다. 또 하나, 해뜨기 전에 태어났다라고, 해뜨기 전에 태어났다고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시도 아니고 그때는 묘시가 됩니다. 해뜨기 전에 보통 근데 해 뜨는 시간이 계절에 따라 좀 약간씩 차이가 나죠. 한겨울과 한겨울이. 그래서 내가 한겨울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한겨울에 태어났으면 묘시가 맞고요. 한여름에 태어났으면 인시 말이면 해가 좀 뜬다는 기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또한 보통 묘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해 뜨기 전이랑 똑같은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염을 줄 때, 또 돼지 염을 줄 때, 염을 만들 때, 줄 때 라고, 소염을 줄 때,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그 가정에서는요, 소나 돼지의 염을 그때는 사람보다 먼저 소나 돼지한테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때 시간을 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묘시는요, 05시 30분에서 07시 30분인데요. 보통 대체 여기는 06시부터 06시 30분 경우가 많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이 밥을 먹는 시간은, 아침 먹는 시간은 묘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묘시 말에는 아침 먹을 때도 묘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먼저 음식 찌꺼기를 갖다 이제 모아서 누구한테 주냐면 개밥 줄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밥 줄 때, 그러면 보통 개밥을 하루에 2번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밥 줄 때 하면 아침이라면 진시가 됩니다. 진시는요,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개밥 주고 나면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이제 일찍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럼 아침과 점심 사이에 새참이라는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새참이죠.
그거는 주로 4시에 먹습니다. 이때는요, 공부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가 사침, 아침, 오전 새참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새참인데, 오후 새참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시에 주로 먹습니다. 신시는요, 보통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말합니다. 즉,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가 오후 새참 시간, 이게 됩니다. 또 하나, 근데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해질녘에, 내가 지금 그 태어날 때 보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갑자기 좀 어두워지더라. 아니면 서산에서 굉장히 그 노을이 물들었다. 이런 기억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유시라고 보면 됩니다. 유시는요,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질녘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어두워질 때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냐면 땅거미 질 때라고. 그러니까 해질녘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는 시간이면서 어두움이 본격적으로 체감적으로 와닿는 시간, 이게 술시가 됩니다. 술시는요, 19시 30분부터 20시, 21시 30분까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해질녘과 땅거미 질녘, 요때는요,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은 어느 경우는 이제 옛날엔 아침부터 낮에까지 오후까지는 농사일을 하다 보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과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하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 시간을 갖다가 마실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은 뭐냐면 마실은 마을에 나갈 시간인 거예요. 지금에 보면 어떻게 커뮤니티가 그 당시에는 마실이었거든요. 지금이라면 각자의 취미생활을 하겠지만 옛날 농경사회에서의 특별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하루 이거가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서 어떤 동네 사랑방들 많이 모이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는 거를 마실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실 간 시간도 역시 술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실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이잖아요. 그럼 마실에서 돌아올 시간. 그러니까 마실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끝나고 모임을 끝내고 집에 돌아올 시간. 이건 대체로 해시가 됩니다. 이 해시는요, 그 해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를 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더 오래된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야간 종이 울릴 때, 그러니까 옛날에 밤 12시가 되면, 그러니까 야경꾼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며 종 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알리는 쪽인데요. 그래서 야간 종 울리는 시간이 밤 12시이기 때문에 그때 즈음에 태어난 경우를 자시라고 봅니다. 자시는요, 23시 30분부터 다음날 01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기억들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들이 자연에 보면 굉장히 정확한 절대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간을 갖다가 논할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야자시, 조자시라는 개념이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머타임은요, 보통 서구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도 1988년에 보면은 올림픽을 전후해서 서구와 시간을 맞춘다고 서머타임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연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2, 3년 도입했다 없어졌다, 2, 3년 도입했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이 도입이 된 적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해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머타임이 일상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보통 5월부터 10월 사이에 서머타임이 있는데 기준점을 바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만약에 이 사람이 06시 20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치면 절대적으로 이거를 서머타임이 적용됐다면 1시간을 땡기기 때문에 자기 기억으로는 05시 20분이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서머타임이 도입된 그 시간에는요, 자기가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 자연의 그 태양 주기에 따른 절대 시간으로 환산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만약에 서머타임이 도입된 기간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05시 20분이라고 기억한다면 이 시간은 원래 시간보다는 1시간 땡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시간은 06시 20분으로 환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땡기지 않은 원래의 시간을 뜨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서머타임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서머타임은요, 사람들의 인간적인 약속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약속으로 시간을 바꾼 것이지 자연의 절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이 아닌 자연의 절대 시간을 바꿔준 시간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주는 의미에서 서머타임은 고려돼야 되고요. 또 하나 조자시와 야자시에 대한 것들이 한번 짚고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짜가 있는데요. 가령 오늘 며칠이지? 2월 23일인가? 2월 24일이고요. 내일이 25일이라고 쳐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월 24일이다는 달력상의 기준은요, 2월 24일은 사실은 2월 24일 00시부터 00분부터 이 날짜로 치게 됩니다. 달력상으로는요. 그런데 만약에 자시라고 하면, 이날의 자시라고 하면 이때 밤 11시 30분에 태어난 사람부터 새벽 1시 30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이때 자시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날짜를 변경하는 그 기준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쳐보면 내가 여기 있을 때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은 시간을 오시라고 합니다. 가장 요 정반대쪽에 있는 걸 자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시는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01시 30분까지인데 정확하게 요 지점에 해당되는 거는 00시 30분에 요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태양이요. 그러면 요 지점을 중심으로 지나고 난 거와 지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요 날짜를 중심으로 전날, 다음 날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요 날짜를 구분하는 요기는요, 정확히 2월 24일 밤 00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바뀐다. 그래서 요때 날짜가 변경한다. 이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시라도, 그러니까 요 날짜까지는 요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의 일지를 쓰고 요 다음 날에 일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주가 뭐지? 자, 오늘이 24일이 갑자 일주입니다. 여기는 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밤에 오늘 밤 11시 40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2월 24일 밤 11시 40분에 태어난 사람은 11시 40분이 넘어갔으니까 시간은 자시가 되는 거죠. 그럼 날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날짜는 여기 다음날 00시 30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날짜가 안 바뀐 거기 때문에 갑자일의 자시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밤의 자시라고 합니다. 원래 자시는 여기에 자부터 시작돼 자축이면 넘어갔죠. 다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갑자일의 자시는 요 자시가 요 자시 요쪽이 자시가 되는데 요 다음 날에 쓰는 자시를 갖다가 땡겨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갑자일에 여기가 갑자시가 되나? 병자. 갑자일에 병자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날 그 을축을 기준으로 병자시를 쓰기 때문에 요 시간은요. 요걸 더 넘어선 사람은요. 을축에 여기 똑같은 자시 걸린다고 쳐봐요. 여기 만약에 2월 24일이 넘어서 이거 여기 보죠. 2월 23일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24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2월 23일 날 밤 11시 40분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여기가 갑자라고 치보시죠. 여기가 을축이라고 치면 2월 23일 날 그 갑자일에 밤 다음 날 24일 날이 넘어간 이 00시 30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갑자일이라는 일주를 쓰고 갑자에 해당되는 어떤 갑자일에 원래는 갑자가 돼야 되는데 요 다음에 나온 이 시간이 을축 병자 시간이 됩니다. 병자시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갑자의 병자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날의 밤에 있다고 해서 야자시라고 합니다. 그 요거는요. 여기도 병자시가 되겠죠. 근데 날이 바뀌게 되죠. 을에서 날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을날의 아침이라고 해서 얘를 조자시라고 합니다. 일찍 조자 쓰는 거죠. 조자시. 얘는 밤야자를 씁니다. 야자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데 많이 쓰냐면요. 태어난 시간이,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의 변경선이 다음날 현대의 달력으로 따지면 그 다음날의 00시 30분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날에 전에 태어난 걸 일주를 그 전날의 일주로 놓고 그 전날의 일주에서 시간을 자시기 때문에 요 다음날의 자시에 해당되는 병자시를 놓는다는 거, 요게 야자시를 도입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 전에는 어땠느냐면 요 밤 11시 30분 이때 날짜가 바뀐다고 봤습니다. 날짜를요. 그래서 여기서 밤 11시 30분에서 11시 40분에 태어난 사람은요, 일간을 이 전날이 아니라 다음날의 일간을 본 거예요. 을축으로 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선 자신한 병자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날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고 시간도 바뀐다고 봤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요때 태어난 사람을 보니까 이러한 성격이 아니라 이러한 성격이 더 잘 맞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기록하면서부터 요때 태어난 사람과 요때 태어난 사람의 성향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야자시와 조자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날짜가 바뀌는 시간은 다음날 00시 30분으로 보고 전날의 00시 30분을 지는 전 앞에 있는 걸 밤의 시간이라고 해서 밤자시, 야자시라고 놓고 그 시간 00시 30분 이후를 아침자시라고 해서 조자시라고 놓으면서 일주와 시주가 달라지는 구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야자시와 조자시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저는 야자시와 조자시를 적용해서 구분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경계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00시 30분에 바뀌었는데 여기서 00시 25분부터 00시 35분까지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시간에 오차도 있을 수 있겠고 날짜에 오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격도 을축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갑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도 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애매한 시간에 있을 때는 물어봅니다. 살아왔던 환경들을.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구나. 그 선택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사주를 감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